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37페이지 제3절 십신오행과 직업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그 내용들은 앞에서도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뭐 그런 걸 지금 앞에는 십신, 여기에 십신이 왔었고 여기에 오행이 왔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십신 직업 속성은 실제로는 십신 심성에서 파생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행 직업 성질은 사실은 오행 간지의 상이죠.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뿐이어서 많은 경험과 응용이 필요하죠.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업주를 선정을 하면 직업주의 특성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인이라고 하는 경인, 이게 직업주다 그러면 일단 이 자체로만으로도 직업의 특성을 볼 수 있는데요. 천간위주의 어떤 직업 속성을 보죠. 그래서 예컨대 경이 관살이면 오행 플러스 십신을 보려면 뒤에 금오행에, 여기 금오행에 관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동주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이 경이 관살이면 이는 비겁이 되겠죠. 비겁. 비겁과 관살이 동주하는 거죠. 그래서 관살은 비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비겁은 또 관살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관살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관살이고요. 관살이 비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직업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뒤에 십신정의로 하는 것입니다. 십신간의 정의, 그게 348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아까 관살로서 비견을 정의한다, 겁재를 정의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금이 관살이고, 그 다음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인목이 비견이죠. 비겁이죠. 그러면 관살이 정의하는 비견,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공무원, 뭐 회사 직원, 검경, 경찰, 이런 것들이 적합한 직업으로 볼 수 있다. 추천 가능하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화오행에 속하는 직업,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예컨대 오행이 주가 되는 거죠. 오행이 주가 된 거면 십신이 보좌로 사용하는 거라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앞에서 십신이 주가 되고 오행이 보좌면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면 되는 거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서
익혀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39페이지를 보면 한번 직업을 판단해 보죠. 예제를 가지고 기미, 을해, 정미, 갑진. 직업주, 그 다음에 직업주의 좌주, 그 다음에 가문. 가문은 투간이나 간합이나 그다음에 지합이나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 어떤 상을 보는 거죠. 지는 관살에 고이고 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주가 직업주죠. 일단 직업주는 분명히 갑진입니다. 갑진. 그 다음에 동주한 천간 갑은 또 격국을 이루게 하는 어떤 글자. 그러니까 해미 목국에 갑이 투간에 있으니까 살인을 쓰면 살인. 살인. 격국. 살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주의 직업은 문화, 교양, 교육 이런 것과의 불가분의 관계. 갑목 또한 교육, 갑진은 본래 인성이고 상관과 같이 동조하니까 인성이 상관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계 등이 가능하다. 진토는 이미 직업을 대표하는 글자죠. 왜 그러냐면 아까 직업주를 일단 선정을 했죠. 그런데 을목은 또 진 중에서 나오니 이 사람의 직업을 볼 때 을목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을목은 편인이죠. 편인. 편인성도 있는 거죠. 직업주에 소장된 천간. 그러니까 갑진에 소장된 을목이 월주의 을목이죠. 월주의 투출. 명주의 직업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편인, 편인성. 이런 직업을 갖게 되겠죠. 이제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타궁에 모두 재관과 관고가 없어 하면 없으면이죠. 없으면. 근데 여기 지금 있죠. 빼도 됩니다. 격국으로 가서 성격성으로 판단해보자. 해중 갑인이 시의 투출, 정인격이 되고 이는 문서 교육을 주관. 그러니까 용신의 변화에서 제가 격이 변한 경우, 원령 용신이 변하지 않죠. 원령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건데 그 자평진에서 용신의 변화를 논하면서 용신이 변한 것처럼 설명한 것은 실제로는 격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수가 본래는 정관격인데 햄이 목국을 하고 있고 동시에 갑을목이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 인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투간 해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간 해지는 같이 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용과 병용을 설명했죠. 투간하고 해지한 것은 투간자와 그 해지한 글자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인격, 정인이 투간에 있죠. 관과 인을 같이 보는 거죠. 해중 갑인성이 시의 투출, 격이 정인격이 되고 이는 문서나 교육을 주관한다. 직업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 기토가 미토에 앉아 있고 미토는 인성의 고, 해미는 다시 반합의 관계. 월간 을목은 진을 따라 투출하였는데 또한
미에서 추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을목과 명주의 종신직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을목 좌화가 관성, 명주의 직업은 현악, 의사와 지극히 깊은 관계. 현악 오술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병은 연일시의 지지에 효가 있고 월천간에 투출한다. 이런 사람들은 오술과 지극히 유관하다. 선생이라고 예측한 걸 제외하고 다시 살펴본다. 토목공학, 건설 또는 설계 감리 또는 보험업계 종사, 종교가나 풍수사이다. 이유는 지는 오로지 다만 미토와 해수만을 받아들이고 갑을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오로지 을목은 진에서 나오고 따라서 갑목은 진에 저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진은 수고, 수산, 진은 또 관살고이면 의생, 의사나 오술이다. 종합하면 명주의 최종적 직업은 현악 오술 연구하는 학자. 사는 곳에서 의사를 겸직할 가능성이 있고 명성이 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교사를 거쳐서 의사를 지냈고 현재는 풍수병리를 전업한다. 종교와 연관성이 두텁다. 당연히 풍수를 보아서 사람에게 조언하면서 자연히 건축상의 설계에도 관여하게 된다. 직업주가 시주인 건 정확하죠? 또 직업의 좌주는 정미죠, 정미. 정미는 화계, 더구나 년주 복음화계, 영향이 비교적 큰 것 따라서 또 년시가 상합하죠. 갑기약, 감흥이 있다. 이 명주의 직업은 오술 현악이다. 일단 주보로 봐도 일단 이 팔자를 보면 토가 많죠. 토성이 토. 식상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목국이고 혼잡합니다. 인성이 많고 식상과 인성이 많죠. 어떤 간단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고, 생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형이다. 직업주를 선정하면 직업주 그 자체의 어떤 그 속성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직업주와 감응하는 글자를 보고 그 다음에 직업주의 왼쪽 좌주를 보고 년의 좌주는 시주고요. 시의 좌주는 월주입니다. 이 감흥에서는 우리가 투간했는지 이런 걸 같이 따라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보법으로 한번 봐보고 격국법으로도 보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한번 봐보는 거죠.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간이나 합인대, 간합, 지합, 회국, 토 같은 경우에는 충이나 형도 감흥이라고 보는 거죠. 격신은 해미의 갑, 을이 투간에 있습니다. 목이 투간에 있죠. 그러면 격신은 갑이냐 을이냐를 볼 때 갑목이고요. 용신은 임수, 그다음에 청용신은 을목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를 써서 아니면 신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미 중에 정화나 이런 게 투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화를 쓰고 개수가 오면 기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일단 주보를 취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사업은 관을 보는데 관은 임수, 그 다음에 무토가 극하니까 간목, 그 다음에 을목이 혼잡하니까 정화, 기토. 이런 글자들이 이 사람의 직업의 특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수이면서 정관, 그 다음에 간목은 목, 정인, 화비견, 토식상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직업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앞에 오행 수정관. 그 다음에 주로 직업을 볼 때는 격신 관성을 보고, 태극적인 관성이죠. 관성을 보되 중요한 것은 청용신이 제일 중요하죠. 관성을 관성답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화비견, 그다음에 토, 식신 이런 거죠. 토식신 같은 경우는 뒤에 앞에 표에 보면은 뭐 건축사, 뭐 설계 엔지니어, 그러니까 설계나 뭐 건축과 관련된 것, 또 풍수, 뭐 관상 이런 것들이 직업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비견은 뭐 기획, 심리학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목이 정인이잖아요. 목오행 직업과 관련돼서 인성 같은 경우는 뭐 명리가, 종교, 약사, 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관련된 직업군. 근데 이 앞에 직업 그 분류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려고 한다면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그런 표로서 직업을 추천하면 직업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격국으로 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조국명 선생이 이야기한 격국으로 보는 방법,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라고 하는 일단 정인이죠. 정인의 그 격국이나 원령 용신인 경우 정신, 사고, 문서, 권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분야가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화사업에 적합하고 노력이 그다지 불필요한 경우, 여기에 식신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배합되면, 식신칠살 정관과 배합되면 대기업에서 중요한 요직 권한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죠. 격국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페이지 346 이야. 이것을 참고해서 좀 직업의 범위를 좁혀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오행과 십신로 나누는 것은 너무 많죠. 종류가 많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뒤에 격국으로 보는 걸 좀 적용시켜 보는 게 좋다. 기미, 정묘, 병자, 기축. 기미, 정묘, 병자, 기축. 십신과 십신가문. 십신과 십신가문으로 직업상을 찾아보자. 일주자화 관성이, 이게 관성이죠. 정관. 일단 직업 아궁에 나의 궁 일시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업성, 직업주, 성이자 일단 직업주가 된 거죠. 관성이 손상되는 것은 일종의 상에 불과한데 직업주로 삼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관성이 있는 해당 주는 능히 직업주가 될 수 있고, 직업에 이르러서는 실제로는 감흥을 본다. 직업의 상을 취하는 관건은 감흥이죠. 그리고 그것을 명주가 얻어 이루는지 여부죠. 자수는 묘의 장생이 아니라 반대로 묘의 형상을 입으니 묘의 사라고 본다.
상관경관이 자축 가끔 속임수를 쓴다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글 바꾸면 되겠네. 직업을 판단할 때 가장 최후의 관건은 그 명의 부기빈천 격국 고조다. 격국을 판단함이 없이는 막연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명주는 직업도 없고 근본적으로 고정 직업이 없다. 학력도 소학년 1학년 정도, 글자를 거의 알지 못한다. 이 팔자에서 일간병은 비록 기기가 있지만 원래 기기는 유통이라는 의미죠. 유통. 목, 화, 토로 유통되는 거죠. 월주 기준으로 하면 목생화, 여기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병화니까 토로 유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일간이 조를 겸하고 있어서 본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약하죠. 월주가 인성이긴 하지만 약간 약하죠. 극설이 많아서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취한다. 국법으로 보면 인성을 용신으로 취한다. 다만 인성은 원국에서 하나는 관을 향하고 하나는 미토를 합하는데 합의되 묵질 못한다. 그래서 상관을 제하지 못하고 기토를 제하지 못하고 또 정화는 그 상을 생하니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 다시 자축합은 상관, 견관, 규율을 지키지 않는 정보다. 원국에서는 자묘는 무례형이고 상관이 통제함이 없다. 겁제도 또 통제함이 없다. 이 사람은 친범성, 무례한 사람이다. 원국 분석을 이렇게 마쳤으면 격국을 다시 보면 자축합은 하나는 자축이 서로 상을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상관, 견관이다. 축은 아궁의 제고이니 명주의 제인데 이 제는 상관이 와서 생하는 것에 의존하고 원국에 이미 상관, 견관의 정보가 있는 것, 이것은 돈이 오는 길이 부정당하다. 상관은 구제, 입으로 밥을 벌어먹는 일종, 즉 돈을 트릭을 사용하는 데서 올 수 있다. 돈은 뭐 시장에서 야바이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뭐 소매치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 축중 기토가 년의 투출, 그리고 그 아래 년주에 미토와 묘는 반합 미중의 정화 겁재가 투출해서 기토를 생한다. 겁재는 침범 공격성을 가지는데 상관과 조합이니 이 사람은 떠돌이상이다. 더구나 인성은 윗대인이 암중으로 이런 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뭐 뒤에서 왜 그 무슨 요즘 보면 뭐 전철 안에서 무슨 뭐 팔고 뭐 무슨 하소연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뒤에 그런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십신 하나만으로 직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라면 그것이 비겁에서 유리하는 것, 즉 비겁을 거치는 것, 혹은 상관로 정의가 가능한 경우, 여기서 보면 자축합, 그 다음에 기토, 축 중에 또 기토가 동주에서 있죠. 그러면 이것은 관을 거치는 거죠. 이 관은 상관을 거치는 거죠. 관을 본다면.
여기서 정제는 지금 신금이죠. 신금. 이때는 직업이 상업이나 장사하는 것.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제라고 하는 직업으로 표시된다고 하면, 비겁은 비겁과 이런 정제, 표면에 있는 정제 그 뒤에 있는 비겁이라면 상업이죠. 장사. 관살에서 유래한다는 경우는, 관살에서 유래하거나 식신인성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이때의 정제는 월급, 고정수입을 의미한다. 즉 십신조합이나 십신의 어떤 세트, 동주 이런 거, 아니면 이게 뭐 격국과 상신 이런 세트 등으로 복합적으로 직업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보로 한번 볼까요? 주보. 격신은 기토 상관이 됩니다. 용신은 정화, 청용신은 간목이 됩니다. 묘미 목국을 하고 있는데, 목국. 목생화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기토가 격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보호해주고 호위하는 것은 정화겁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토가 지금 그 가신인데, 무토를 제거해주는 것은 간목이 되죠. 전부 일종의 편성이죠. 편성. 이 편자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궤도의 직업보다는 좀 그런 직업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격신을 취하는 거나 주보로 보좌신을 취한 것들이 다 약하고 무기력하죠. 직업을 보려면 태극점이 일단 관성 개수인데 기신입니다. 그래서 기토를 써서 개수를 방어하고, 을목이 있으니까 정화로서 을목을 설해서 기토를 호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와 정화가 직업을 보는 기준점이죠. 그런데 겁재 정화는 약하고요. 또 자수가 합류되어 있습니다. 자축합으로 자수가 합류되어 있어서 항상 위협을 받고 있죠. 기신 을목은 또 왕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목은 인성이죠. 인성. 기신이 인성. 윗사람에 문제가 있다. 하급은 식신이나 상관의 희신이 태극점이죠. 그래서 기토를 봅니다. 기토. 그런데 을목이 극하니까 정화를 또 같이 보는 거죠. 기토와 을목은 원국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기토와 정화는 매우 취약하죠. 등급이 낮다. 간단히 구체적으로 소학교 1학년이면 1급에서 1급 정도 됩니다. 1급. 그 다음 팔자는 임자경술, 병술정유. 시지의 정제는 그 직업을 대표하는데, 그러니까 년주, 관살의 좌주. 일단 관살을 일시 아궁에 있는지 보고, 없으면 년시 타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시 나의 궁과 연결이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임합이 있어서 나의 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유, 시주가 직업을 대표하는 거죠.
다만 겁재가 계두에 있고 겁재에서 유래한 것. 이 유금 정제를 정의하는 것이니 이 정제는 월급이 아니고 장사하는 제다. 그렇죠. 같은 이치로 시상의 정화 겁재는 체력 노동이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하 유금을 거치는 것이니 거친다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유금을 거쳐 정제를 정의하는 것, 즉 명주의 기술이나 노동은 금융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뭐 십신간의 상호 정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은 동주하거나 동주하면 서로 어떤 그 특징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서로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또 합하면 합해도 서로 상호간의 성질을 같이 공유하거나 무슨 뭘 띈다 이거죠. 띈다. 예를 들어서 임수 편관이 정화합하는 것은 정화는 임수의 임수 편관을 성질을 띈다. 정화 겁재는 임수 편관의 성질을 띈다. 그래서 편관의 성질을 가진 겁재, 겁재의 성질을 가진 편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궁에 관살 및 관살코가 없으니 년월을 본다. 연주 임수 7살이 투관하고 시간과 합한이 감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살로서 직업을 본다. 그리고 임수살은 시주와 감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가보면 임수살이 왕한 곳에 앉아 있어서 무죄하니까 귀는 없다. 임자주의 좌주는 시주 정유다. 시주, 좌주. 정제이며 상업을 대표하는데 시주는 소매. 정은 겁재, 체력노동, 공업, 자유업을 대표한다. 유금은 재에 속하니 금속류 소매다. 금속류. 정화는 화에 속하고 조명, 전력, 전기 등에 속한다. 정화는 년월일시를 관천, 년주를 합하고 월일시에서 월일에서 시에 투출한다. 술 중에 정화가 있죠. 이 정유주가 대표하는 직업이 종신의 직업이다. 종신 직업이다. 실제로 철물 소매점을 하면서 전기 수리 등을 겸한다. 앞에서 직업을 보는 내용들로 쭉 따라가서 분석을 해도 똑같죠. 그 다음 팔자는 직업을 보는 방법을 총괄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예제입니다. 경신, 무자, 무진, 기미. 이 팔자를 보는 경우 주열 부분이 있다. 아궁에 이미 관살고 미토가 있고 재고도 있다. 어느 것이 직업주인가? 같이 있는 경우 일단 우선순위는 우리가 관살고에 두는 것이 맞죠. 직업주를 정한 후에 감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감흥은 투관이나 그다음에 합이나 지합 이런 걸 일종의 감흥은 1편에서 우리가 봤던 1권에서 봤던 연결로 생각하면 연결. 직업주와 연결되는 것. 그 후에 비로소 직업에 취상을 한다. 그렇죠. 연결되는 것을 보아서 상을 취한다. 합국도 마찬가지고요. 재고, 비겁고. 그래서 진토는 수고, 재고인데 그것이 동시에 비겁고가 된다. 관고, 미토는 관고인데 미가 진고에 들어옵니다.
뭐 같은 회국을 한다거나 합을 한다거나 뭐 토 같은 경우는 뭐 무슨 형이나 충이 있으면 같이 반응을 하는 경우죠. 재고이면 월급이고 비겁고이면 뭐 투기나 증권, 그다음에 관고이면 관리. 고에 따라서 고의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명주는 기술을 주로 한 관리직의 기회가 있거나 어떤 부분에 작은 어떤 책임자, 뭐 예컨대 팀장 정도가 가능하다. 실제로 공부할 때 배운 것은 재무인데 졸업 후에는 반대로 전자기술로 일을 하면서 친척의 장사를 도왔다. 그 후 주식회사 형태의 수도 관리 기업에 출근, 남는 시간에 증권 투자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런 내용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직업주를 어떻게 먼저 찾는 겁니다. 직업주. 가장 먼저 아궁에 관살이나 관살코가 있는지를 찾는데 일주에 관살코 미토가 있죠. 더구나 시주에 일간, 그죠? 시주의 거주 때문에 시주가 직업주인 거죠. 기미가 직업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감응, 연결, 뭐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감응이라고 하는데, 감응을 볼 때는 투간을 보고 합을 보고 그다음에 왼쪽을 보고 그런 겁니다. 자, 동시에 다 있으면 다 볼 수 있는데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으면 두 개가 다 없다. 합과 투간이 없으면 그냥 왼쪽 줄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미중 기토가 시간에 투출한다. 때문에 시간 기토 급제는 미토의 성질로 정의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동주니까요. 동주. 직업주에서 투출한 글자이면서 동주죠. 상합을 본다. 합을 본다. 합은 지금 없죠. 이 직업주와 합하는 건 없죠. 없으니까 좌주를 보는 거죠. 좌주. 시의 잔의 일. 무진이죠. 무진 비견이 천간에 투출해 있죠. 따라서 비견으로 미토의 성질을 정의할 수 있다. 신자진 삼합은 식신정제도 미토의 성질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진 삼합으로 일단 천간 동주, 천간 무경이 연결이 되죠. 연결. 따라서 미토와도 연결이 되니 이것으로써 미토의 성질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살고, 그러니까 미토죠. 살고가 비겁의 성질을 가진다. 살고가 정제의 성질을 가진다. 비견이니까 비겁, 그다음에 정제 식신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살고가 식신의 성질을 가진다. 이런 세 가지 특징 정도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348페이지 표에 가서 보면 직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그래서 이 명주는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관성이 고에 있거나 장되는데 투출하지 못하여 관로와 인연을 볼 수는 없다. 팔자 중 삼합국에서
살고 좌주 진고는 직업의 글자를 대표한다. 진고. 그래서 진 중에 수장되는 것이 명주의 직업을 대표한다. 진은 수고이며 수고. 이 명주에서는 재고이며 수장되는 것은 월지의 자수이고 무와 신이 공동으로 자수의 성질을 정의한다. 이것이 명주의 직업 판단의 어떤 통로다, 경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내용 또 직업주를 찾고 그다음에 직업 찾는 방법이 이거죠. 경신, 무자, 무진, 기미. 이제 우리가 아까 미토, 살고로 보는 방법을 설명을 했죠. 근데 진토, 그 재고로 보는 방법, 진토, 재고. 로 직업 성질을 글자 의미하는데 진토는 명주의 자수 정제가 수장돼 있어서 자수 정제의 성질 또한 비견과 식신을 경임하여 공동정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정제가 누구와의 가명하는지 보고 월급을 받는 건데 월급은 정부 부문인지 공공기관인지 사기업인지 판단한다. 명주는 어디에 속하느냐 뭐 이런 것도 판단해야죠. 자, 비견은 자립, 민간기업, 식신이 년주에 있으면 큰 거. 그러니까 직업을 의미하는 글자가 년주에 있으면 큰 거. 뭐 국가, 국영기업 혹은 대형 민간기업이다. 이 팔자는 사기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계회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서비스 기업이다. 지분형 수도관리기업 핵심 기술자다. 뭐 득제 방식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굵은 글씨로 줄을 쳐놓은 것을 한번 읽으실 때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주보로 한번 볼까요? 경신, 무자, 무진, 기미. 임수가 격신이고 경금이 용신, 그 다음에 개수를 제거하는 기토가 청용신입니다. 마침 임수는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 투관하지 않고 무토가 투관해 있지만 경금이 있어서 잘 무토도 약하죠. 시주에도 청용신이 투관해 있습니다. 조우용신이 없는 것 빼고는 사주팔자가 좋은 편에 속하죠. 일간 약한 것은 좀 흠이긴 한데 직업을 볼 때 우리가 주어법에서는 태극점이 관살로 먼저 보는 거죠. 관살. 미중에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은 기신이죠. 그래서 경금과 임수가 경금을 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직업을 볼 때는 무토를 같이 봐도 됩니다. 그래서 경금 식신과 무토 비견을 직업을 볼 때 보는 주요 글자입니다. 그런데 십신이주에 보는 거죠. 십신. 그러니까 격신은 이건 임수는 제거돼서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격신은 그 자체로도 직업의 어떤 의미, 타고난 사업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임수는 재성이죠. 그 다음에 오행이 수다. 호유용신은 식신인데 년주에 있습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기술, 뭐 국가 단위. 그 다음에 청용신은 겁재인데 이것은 뭐 체력형의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수도관리국, 그러면 임수, 수오행,
그다음에 기술자, 뭐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수도관리고 기술자니까 체력형이 좀 뒷받침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뒤에 표에서 보면 아까 경신, 여기 표에서 보면은 직업주가 지금 기미, 좌주가 무진, 연결이 무자와 경신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살고가 직업주니까 발동자라고 써진 이 단은 직업주를 의미하는 걸로 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뭉자, 이것은 투간이나 합이나 기타 연결되는 거. 그래서 가뭉자로 직업이 체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신 이 팔자를 보면 미토와 연결되는 무나 진, 이것은 미토는 관살의 고니까 정관이나 편관이 비견을 정의하는 거. 무토와 진토는 비견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회사 직원, 검경, 뭐 특수직 이런 것들이 직업의 상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와 미가 이 관살고에서 연결되는 거죠. 기와 미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관살에서 겁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를 품은 관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정관이나 편관이 정의하는 겁재 이렇게 직업상을 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뭐 정치가 관리직원, 작공, 뭐 기분, 지역 기분 이런 식으로 직업군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경이나 시는 식상이죠. 식상. 그래서 여기 식신이죠. 그래서 미토가 보는 정의하는 경이나 신. 그러면 관살이 정의하는 식신. 공무원, 종업원, 건설 현장, 감독, 군인 이렇게. 그 다음에 자수가 있었죠. 자수. 그래서 관살이 정의하는 정제. 공무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 팔자를요. 그리고 이제 잠깐 다른 명리학자들이 어떻게 직업을 보는가. 대만의 뭐 송영성 선생이라고 있는데 뭐 3종으로 나눠 가지고요. 공업, 상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서 공업에는 뭐 제조업, 생산, 가공, 기술, 농업, 목축업 이렇게 쭉 분류하고 신강제약은 공업, 신재 양정은 상업, 제다 신약은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한 종우명 선생은 격국을 중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십신 본의를 분명히 하고 후에 기타 십신과 별표서 결정한다. 여기에 앞에 있는 나는 격국, 우리 원령용신, 비급, 식신, 상관 그러면 기본 특징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상신이나 희용신을 봐서 이런 것들이 배합되면 이런 직업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더 훨씬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령이나 격국이 비견이나 겁재라면 월급격, 뭐 걸록격 이런 거죠. 개성이 강하다, 독단, 행동력이 강하고 재빠르다 이런 기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 특성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비견 겁재는 자기가 독립하여 경영하면 좋고 합작은 좋지 않다. 만약 식신이 배합되면 공직이나 교직에 직이 좋고 혹은 대형 민간 기업에 적합하다. 만약 상관이 배합되면 평론, 정치, 법률업 이런 게 적당하다. 이렇게 직업을
추천하는 거죠. 식신은 평화, 보수, 무역, 유화, 식신격이나 원령의 식신이나 식신이 주신, 가장 왕한 주신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공직이나 교직, 대형 민간기업에 적합하다. 만약 관살이 배합되면 식신 대살점으로 되겠죠. 서비스업에 직관 잠재되어 있다. 남자는 관광료에, 여자는 서비스. 비견 겁재가 배합되면 주업과는 무연하며 독자의 새로운 영역을 창업함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상관은 그 기본 특성이 창조, 발명의 천재, 말솜씨, 정제는 명예를 중시하고 신용을 지킴, 기본 특성과 거기에 배합되는 상신이나 희용신을 같이 보는 거죠. 편제는 경상,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이죠. 외교의 재능, 표현의 재능, 우리 기회포착, 이런 것들이 능하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편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은 상경계, 인재 혹은 비즈니스, 판매 영업, 대중광고. 문창성이나 화개성이 있으면 어느 업종에 종사하든 모두 명리가 좋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예술계, 연예계에 더 적합하다. 역마성이 있으면 교통이나 운수업. 그다음에 편제가 태다하면 제다신약인데 경상에서는 부적합하고 타인에 대한 서비스, 고정 업무가 적합하다. 정관은 솔직 신의를 지킨다. 정관, 칠살, 정인, 편인. 변동, 고벽, 탈속, 희소성, 강렬, 분주함. 기본적으로는 의학계, 방송, 광고, 오수업, 정업 외 부업, 종교, 교육, 연기, 촬영, 서예, 특수분야의 성취가 가능하다. 이상의 설명은 종명 선생의 방법인데 격국법에 가장 적합하다. 특히 원령을 따라서 추출한 십신과 이것이 격국이죠. 격국용신. 기타 십신 서로 배합. 다시 원령 용사 오행과 십신간의 배합으로. 오행이 뭐고 그럼 앞에 표를 보면 되죠. 오행이 모고행이 비겁이고 이러면 그걸 보는 거죠. 이 십신간의 상호 정의한 직업의 상을 아까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 경신무자, 무진, 김이라고 하면 직업주는 김이주죠. 관살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주는 무진이고 연결되는 글자를 보면 무자, 경신이죠. 이래서 아까 본 방법이 관살, 여기 관살, 이게 직업주, 그러니까 주신이나 격신이죠. 그 다음에 간웅자, 보신이나 용신인데 상신이나 희신이죠. 그래서 무진을 보면 이게 비견이죠. 그래서 정관, 정의, 비견, 편관, 정의, 비견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는 공무원, 회사원, 월급쟁이죠. 그 다음에 특수직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설명을 드렸죠. 하나 더 예제 들어보면 계묘, 정사, 경호, 이모 이런 팔자가 있다고 하면 관살이 일시에 있죠. 아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에 투간에 있죠. 그래서 이 이모주, 경호주 모두 직업주입니다. 그리고 정이 투간하니까 정사도 직업주입니다. 그리고 또 일시가 합하죠. 월시가 합한 정임합. 그래서 시주는 만년의 직업이죠. 그래서 정관, 시주, 직업주. 그다음에 정화는 월의 투간, 정사도 직업주. 그리고 정임합, 이미 평생의 직업. 형은 격이 낮아지는 걸로 보고 직업주를 취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 팔자 같은 경우는 관살이 여기 이 앞에 있는 관살을 보고요.
그다음에 관살이 관살을 정의하고, 관살이 식신을 정의하고, 관살이 식신을 정의하고, 관살이 정관을 정의하고, 또 관과 살이 서로 정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쳐놓은 이런 부분의 직업, 제가 보라색으로 쳐놓은 것들은 지금 아까 경신하고 무슨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살이 여기서는 앞에 이 칸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화죠. 관살이 관살, 여기. 그 다음에 관살이 식신, 앞에 있네. 여기 관살이 식신, 여기. 월급쟁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화오행이죠. 이 발자를 보면 화오행이 정관입니다. 정관합 식신이죠. 감응하는 거죠. 앞에 화오행이 정관인 경우, 규제나 화오행이 정관인 경우는 의사, 변호사, 공무원, 검찰, 수사관, 심리학자 이런 거죠. 국가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끝까지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면서 명리학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고, 그걸 끝까지 하려고 하는, 감흥하는 거죠. 제 8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